이란 간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란 외무부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두 나라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종전에 합의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드디어 네.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몇 차례나 이번에는 네.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뭐 안 되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이번에는 합의를 될 하는가 것 같은. 보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시간 오늘 아침에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합의됐다라고 네. 하는 사실이 이제 양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뭐 사실상 공식 발표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공식 서명이 19일에 스위스 뭐 이렇게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뭐 19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조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화 있을 수도 그럴까 있죠. 봐. 네. 근데 미국, 이란, 또 파키스탄 정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네. 19일에 하던 거고 장소는 스위스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파키스탄이 그동안에 이 양국 간의 중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 주 합의 이행을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서명식이 19일 이전 개최되기 이전까지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19일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아침 이른 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서명식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참석할까요?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네, 이제 네. G7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9일에 스위스에 열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귀국했다가 스위스에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뭐 몇 시간 전에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서명식에 자기는 확실하게 참석한다. 근데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종전 성과 또 전쟁에서 미국이 이뤄낸 뭐 업적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기술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그럼 이란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약간 급이 맞아야 되는 네, 급이 거잖아요. 맞아야 하죠.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뭐 합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협상의 마무리 지을 때는 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종전은 이제 후에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어쨌든 19일에 서명식이 열린다면은 이란 쪽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외교, 국방, 정쟁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최고 지도자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메네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여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7월 4일에 아버지 장례식 때 첫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또 그러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은 위상이 동급이냐라고 하는 건 또 이란 측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이란의 영적인 정치적인 또는 뭐 이런 모든 지도자라고 보고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위상이 더 높다라고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있잖아요. 민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또 민선 대통령은 사실 총리급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또 안 된다.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 따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네네. 또 이란 쪽에서는 뭐 갈리바프가 만약에 참석한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그 정도는 원격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좀 급을 맞추는 예민한 사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한 2, 3 며칠 동안은 주요하게 양국 간에 이제 핑퐁 오가듯이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줄다리기가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럼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서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이런 각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19일에 스위스에서는 공식적인 서명식은 열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급 사람들은 뭐 원격에서 본국에 앉아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얘기가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전자서명은 과연 그러면은 효과적인가? 그러니까요. 또 뭐 이게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서명한 것도 맨날 뭐 말을 바꾸는데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물리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자서명은 이 효력을 갖도록 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서명보다 더 네. 강력한 뭐 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서명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효력, 종전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는 건가요? 19일에 뭐 MOU 서명을 하게 네. 되면 그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인지? 예, 원래 공식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어떤 관례상은 네. 서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종전 합의를 양국이 했다.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했고 군사적 또 적재적 행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뭐 세밀한 뭐 협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호르무즈 상에서의 적대적인 그 활동 움직임은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잠시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적대적인 군사 활동은 뭐 이미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전이 선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이란간뿐만 아니라 레바논,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공격 행위도 이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 이제 공식적인 그런 뭐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또 어디에 뭐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스라엘이 요 기간 동안 민감하게 이제 추후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뭐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몇 %는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네타냐후를 압박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화도 냈고. 예, 화도 내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쉽지는 도발을 않겠죠.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이게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일 네. 텐데 좀 공개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번 합의문에는 양국 간의 즉각적인 종전, 무력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은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이란 핵 활동에 관한 건 추후 협상을 통해서 타결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앞에서 들으셨지만 앞으로 60일간 그러니까 2달이죠. 8월 말쯤까지 이어지게 될 협상에서 그 핵 활동에 관한 내용들 네.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보자. 예, 내용들이. 구체적인 네. 내용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그러니까 이란의 평화적인 핵 활동을 보장해 줄 건지 여부, 이게 하나하나가 매우 까다롭고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성과였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꽤 이제 뭐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 이게 들어갔고 또 미국은 상응해서 해상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이제 이란의 동결 자금을 반환하고 원유 제재 유예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해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이거를 해제해 주기로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MOU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내용에도 합의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예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게 1980년이니까 47년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그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은 합의문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에 이제 길을 이제 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지 좀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외신 보도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란 핵 활동 관련해서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역시 보도예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란 영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국제감시단이 이 과정을 지켜볼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2달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12년 전이죠. 2015년에 이란과 미국 등 5개국이 체결했던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거 이제 뭐 미국 이란 간의 핵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합의 때와 비교해서 좀 뭐 차별화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2015년 합의 때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국외 반출하기로 했고 그거를 러시아에 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란이 자체적으로 농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015년 상황과 지금 2026년 내 상황은 상당히 조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있어서 좀 상황이 달라요. 2015년에는 현재와 같은 고농축 우라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지금과 비교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포기하고 러시아로 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희석 과정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뭐 러시아 내에서 얼마나 희석됐는지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440kg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다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희석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국 내에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자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이 내용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네.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욕타임스에서 전화 인터뷰했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생일을 앞두고 네. 14일에 뉴욕타임스하고 전화 그렇군요.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네.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의 내용인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5년을 좀 깎아줘서 15년간 중단하는 걸로 타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없도록 전홍축으로 영구 제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텐데 물론 영구 제한 이거는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네. 과연 이란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제한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영구적인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동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구적인 제한이다라고 할 때도 제한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15년에 그 핵합의 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5년의 핵합의에는 이른바 이제 합의 사항을 이란이 잘 단계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걸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제재를 없애주는 네. 소위 일몰 일몰 조항이라는 조항?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핵합의 이행이 시작된 지 20년 후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3.67%로 제한하는 걸 없애주고 또 비축량 제한도 없애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때쯤이면은 이란이 이제 신뢰할 만하니까 고농축 활동도 할 수도 있게 해제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25년도에는 국제사회 감시도 해제해주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협의 결과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제한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그러네요. 2015년에 비해서는 달라진 성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이 참 줄다리기도 많았지만 네. 뭔가 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맞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네. 보면 상당히 양보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전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한 미 이란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